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20점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의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크게 이제 두 문제가 나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조건문서식 그리고 부분합을 작성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그림은 우리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인터넷 쇼핑몰.csv라는 그 파일에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래요. 그때 이제 원본 데이터는 쉼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첫 행에 머리글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설이라고 쇼핑몰하고 운영비 총액 그리고 판매 매출액 순위 요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SV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는 메뉴에 이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삽입에 들어가는 거죠.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추가시킬 거니까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외부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 원본을 이제 사용하겠다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연결 선택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단추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 버튼을 클릭했더니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C 드라이브 찾아가면 되죠. C 드라이브에 찾아가서 우리 아래쪽에 길버 커맨 1급 요거 이제 폴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이란 폴더에 들어가 주면 우리 기본 모의고사라고 있죠. 기본 모의고사 이 폴더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파일이 쫙 뜹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고 CSV라는 그 파일을 이제 찾아주면 돼요. 우리 인터넷 쇼핑몰 CSV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파일을 이제 선택해주고 열기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마법사하고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원본 데이터는 이제 쉼표로 분리가 돼 있다. 그리고 첫 행에 머리글이 이제 포함돼 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원본 데이터가 이제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이 이제 표시돼 있다. 요거 이제 체크해 주면 되겠죠. 해서 내 데이터에 머리글이 표시돼 있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다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고 넘어가면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쉼표로 분리가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탭에 지금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요. 쉼표에서 우리가 체크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쉼표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 중에서 쉼표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칸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3단계 중 3단계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를 보면 개설일이다, 쇼핑몰이다, DB 운영비다, 광고비다, 배너비다, 운영비 총액이다, 판매 매출액이다, 그리고 순이익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열이 있는데 얘네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설일이라는 거 그거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개설일 얘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도 가져가야 됩니다. 쇼핑몰 요거 이제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운영비 총액이요. 운영비 총액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판매 매출액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순이익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세 개 열은 우리가 이제 안 가져가야 돼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거 DB 운영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요 위에서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위쪽에 일반으로 써져 있다가 열 건너뛰임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고비도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너비도 요것도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개 열에 대해서는 열 건너뛰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 빼고 나머지 이제 개설일이다, 쇼핑몰이다, 그 다음에 우리 운영비 총액이다, 그 다음에 판매 매출액이다, 순이익이다 해서 요 다섯 개 열만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뜨죠.
뜨고 우리가 지금 이 연결 이름을 봤을 때 인터넷 쇼핑몰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러 테이블을 이제 분석할 것인지 선택해라 그렇게 뜨고 그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 5개의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하라고 떴는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열이고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행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위쪽에는 보니까 위쪽에는 뭐 별다른 제목이 없어요. 그냥 각각 이 값들에 대한 그런 제목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은 열이 없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때 이제 왼쪽에 보면 우리 개설 1이라는 것도 있고요. 쇼핑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행이 2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필터는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행 2개 그리고 값으로 이제 사용된 게 3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런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넣을 그 위치는 행과 열이 만나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열이 없기 때문에 행이 시작하는 곳이요. 해서 A의 2번 셀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 넣을 그 위치가 기존 워크시트에 A의 2번 셀이다 해서 A의 2번 셀을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떠요. 뜨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 다음 지상을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 설정해라. 자, 일단은 우리가 위치는 잡아줬죠. 이제 레이아웃 좀 잡자고요. 자, 레이아웃 봤을 때 우리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행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설 1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1 날짜를 갖다 놓으니까 지금처럼 월하고 요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됐죠. 요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는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이라는 것도 갖다 놔야죠. 쇼핑몰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개설을 아래쪽에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값으로 쓸게 우리 3가지가 있죠. 운영비 총액이라는 거 요거 먼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매출액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라는 거 요것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아무 곳이나 한 칸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좀 보면은 우리 운영비 총액이라는 것도 있고 판매 매출액이라는 것도 있고요. 순이익도 있는데 얘네들의 값이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전부 다 이제 합계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좀 바꾸자고요. 해서 운영비 총액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얘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매출액도요. 판매 매출액도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이제 평균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 순이익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이제 수정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값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으로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개설일 그 필드는 그림과 같이 이제 그룹 지정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개설 1에 대해서 월로 그렇게 이제 그룹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거 문제 그림을 봐도 개설일 월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우리 문제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니까 우리가 월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월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룹에 들어가서 우리 원래 처음부터 이제 월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월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 돼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미 원로 되어 있더라도 그룹화 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원로 돼 있어도 우리는 한 번 더 들어가서 다시 해주더라.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로 돼 있어도 또 들어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값 영역에 그랬습니다. 값 영역 그러면 지금 실제 값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우리 값이 양수나 이제 음수면 천 단위마다 컴마를 표시를 하고 만약에 실제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0이면 별표가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0이라는 값이 있죠. 여기에는 좀 이따 이제 별표가 표시되면 될 거고 지금 우리 거는 평균값을 구하다 보니까 막 소수점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음수값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설정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제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건데 그때 이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그 기본 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운영비 총액이라는 거 요거부터 하자고요. 자, 운영비 총액 중에서 아무거나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운영비 총액이죠. 이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필드 설정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뭐는 표시 형식은 그랬으니까 우리가 표시 형식 요 버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이렇게 값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에 들어가면 셀 서식이 뜨는데 이 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사용자 지정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사용자 지정이 들어가서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양수일 때 먼저 써야 되겠죠. 양수일 때 천 단위마다 컴마만 그냥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샵 컴마 샵샵샵 그렇게 이제 써주고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는 앞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천 단위마다 쉼표 붙여라 라고 해서 샵 컴마 샵샵샵 그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이 이제 0일 때죠. 0일 때는 뭘 표시해라? 우리 곱하기 별표를 이제 표시해라 그거죠. 해서 별표를 직접 화면상에 표시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별표를 찍어서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쌍따옴표를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만 묶어주면 이제 끝이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이제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음수일 때, 요만큼이 이제 우리 값이 실제 값이 0일 때에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운영비 총액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매출액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판매 매출액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필드 설정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 형식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 교여 상대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찍어주고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샵 컴마 샵샵샵 써주고 세미콜론 찍고 마이너스 샵 컴마 샵샵샵 찍어주고요.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곱하기 기호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판매 매출액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여기에 실제 값이 0이었는데 이제 별표 곱하기 기호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이익도 바꾸자고요. 순이익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필드 설정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간 다음에 이제 표시 형식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셀 서식에 우리 사용자 지정 요거 찍어주고 지표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샵 컴마 샵샵샵 써주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샵 컴마 샵샵샵 찍어주고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곱하기 기호 요거 이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음수일 때도 마이너스 기호가 붙고 거기에 이제 천 단위마다 쉼표가 다 붙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 끝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우리 표시 형식에다 쓴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요거 이제 띄어쓰기 해서 좀 보자고요. 자, 띄어쓰기 해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요만큼 이제 양수일 때죠. 그리고 요만큼 이제 음수일 때, 그리고 요게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그렇게요. 양수일 때는 천 단위마다 쉼표 붙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준 거고, 음수일 때도 마이너스 기호를 먼저 붙이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써준 거고, 실제 값이 0일 때는 별표 곱하기 기호를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곱하기 기호 요거를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우리가 문제 그림이랑 비교해 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열에 보니까 개설일 월이라고 써져 있고 4월 요약, 5월 요약, 총합계하고 써져 있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 음악 쇼핑몰이다, 종합 쇼핑몰이다. 그 다음에 가전, 여행, 예술, 음악, 종합하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이제 필드명이요. 평균. 운영비 총액이다, 판매 매출액이다, 순이익이다.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있는 값들을 봐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이랑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똑같은지 다른지까지 그렇게 이제 확인해주면 문제 이제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전 표 1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래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이 유형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H4번부터 시작해서 H12번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H4번부터 H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수당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상위 5개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빨간색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 규칙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이라는 그 유형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규칙 유형에 보게 되면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상위 10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위 5개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 지워버리고 5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상위 5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서식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퍼센트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돼요. 요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상위 5% 그게 이제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체크 해제를 해주게 되면 상위 5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상위 5개 우리가 찍어줬으니까 서식만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채우기색을 표준색 빨간색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채우기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표준색 빨간색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는 이 채우기에서는 우리가 색깔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놔도 색깔 이름들이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빨간색이 이거긴 하지만 만약에 나는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무늬색 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찍게 되면 지금처럼 색상표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색깔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색깔 이름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요거 이제 뜨는 거 확인해서 빨간색이 여기 이 위치에 있네. 그거 이제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해당 색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이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상위 5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채우기 색깔이 표준색 빨간색으로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부분학 기능을 이용하래요. 부분학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서 지기별로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한 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평균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지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만약에 지기가 동일할 경우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오. 그리고 합계와 평균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여기서 이제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가 문제상에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한 후 그랬으니까 평균값을 먼저 계산하고 기본급의 합계를 계산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부분합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문제상에서 정렬하는 그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정렬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분합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I의 우리 12번까지 싹 다 요 표 1번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는 메뉴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정렬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정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지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아래요.
자, 그럼 이제 정렬 기준 요거 이제 직이 찍어주고 오름차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직이가 동일할 때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기준 추가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총 급여액이라는 거 찍어주고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 대여 상자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 대여 상자 다 설정했으면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직위별로 그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싹 다 이제 정렬이 됐고, 만약에 직위가 똑같을 때는 우리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정렬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분합 들어가 주면 되겠죠. 부분합 들어갈 때는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윤곽선이라고 있고요. 그곳에 이제 부분합이요. 부분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고 들어가면 지금처럼 부분합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그때 이제 그룹할 항목이 뭐야? 그리고 맨 위에서 물어보죠. 우리는 뭐별로 볼 거다? 직위별로 보겠다. 해서 그룹할 항목을 우리가 이제 직위라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위별로 우리는 기본급의 평균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는 지금 합계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평균으로 고쳐주고요. 그때 뭐의 평균 구하겠다?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겠다. 해서 기본급에다가 우리가 체크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표시되어 있던 요런 거는 우리가 체크 해제해 줘야 됩니다. 해서 기본급 요거 체크 표시했으면 다른 곳에 혹시나 체크 표시된 게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각각 직위별로 그렇게 기본급의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부분합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기본급의 합계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함수를 이제 합계로 다시 고쳐주고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부분합을 만들 때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해제해 줘야죠. 만약에 내가 이거 체크 해제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내가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평균 부분합 구한 거 있죠?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달라.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이 합계로 대체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합계 하나만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평균하고 합계하고 두 가지 모두 다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거 요거 체크 해제를 꼭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체크 해제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해서 부분합에서는 딱 기억할 게 딱 두 가지죠. 맨 처음에 이제 기억할 거는 부분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되더라. 정렬이 다 끝나면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는데 그때 두 번째를 기억할게.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를 꼭 체크 해제해 줘야 되더라. 요거 기억하셔야죠. 자,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체크 해제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직위별로 기본급의 합계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부분합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작성된 요 부분합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바로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